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그 전공 혹은 핵심 기술이 5년 뒤에도 밥 먹여줄 것 같습니까? 구글의 전 회장 에릭 슈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에는 한우물만 파는 바보는 가장 먼저 굶어 죽을 것이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우리는 평생 전문가가 되어라, 한우물만 파라는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죠. 이제 한 분야의 정점에 선 스페셜리스트는 AI의 첫 번째 먹잇감이고 이것저것 다 할 줄 아는 제너럴리스트는 잡부로 전락해 시장에서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몸값을 3배 이상 올릴 수 있는 2026년형 제3의 생존 모델을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결론부터 던지고 시작하죠. 이제 스페셜리스트와 제너럴리스트의 이분법은 끝났습니다. 답은 파괴적 융합에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죠. 제가 질문 하나 드릴 테니 3초만 생각해 보세요. 10년차 회계사와 3년차 데이터 분석가, 누가 더 시장에서 비쌀까요? 아마 많은 분이 그래도 10년 굴러먹은 짬밥이 있는데 회계사 아냐? 라고 하실 겁니다. 틀렸습니다. 현재 실리콘밸리와 강남 테헤란로에서 벌어지는 일은 정반대입니다. 왜일까요? 10년의 전문성이 3년의 트렌드에 밀리는 이 기현상. 이상하지 않나요?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의 전문성은 쌓이고 있는가 아니면 낡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매일 처리하는 그 업무, 작년과 올해가 똑같다면 그건 경력이 아니라 그냥 반복 숙달입니다. 이건 스페셜리스트도 제너럴리스트도 아닌 그저 대체 가능한 노동자일 뿐이죠.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기업은 이제 한 우물만 판 장인을 무서워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확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코딩만 기가 막히게 하는 개발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친구는 마케팅 부서가 왜 이런 기능을 요구하는지, 이 서비스가 비즈니스적으로 어떤 수익을 내는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럼 기업 입장에선 이 개발자를 관리하기 위해 통역사를 따로 붙여야 합니다. 비용이죠. 반대로 이것저것 다 건드려본 제너럴리스트는 어떨까요? 말은 잘 통합니다. 그런데 결과물이 없어요. 깊이가 없으니 결국 실행 단계에서 외주업체보다 못한 퀄리티를 냅니다. 결국 시장이 원하는 인과관계는 이겁니다. 문제 해결 능력은 깊은 기술력 곱하기 비즈니스 맥락 이해도. 이 공식에서 어느 하나가 0이 되는 순간 여러분의 몸값은 영원에 수렴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공식은 지금 몇 점입니까? 마지막으로 가장 뼈아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AI가 당신보다 그 일을 100배 빨리, 1000배 싸게 한다면 당신은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법률 서류를 검토하는 스페셜리스트의 능력? 이미 AI가 판례 분석 끝냈습니다. 일정 관리하고 보고서 취합하는 제너럴리스트의 능력? 비서용 AI가 더 정확합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인과관계가 나옵니다. 앞으로 살아남는 건 질문을 던지는 제너럴리스트와 답을 구현하는 스페셜리스트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문제를 정의하는 건 인간의 영역이고 해결하는 건 기술의 영역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스페셜리스트냐 제너럴리스트냐는 낡은 질문을 버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신 이렇게 물으세요. 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도구들을 조합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앞으로 올 커리어의 빙하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조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그 마법의 레시피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논리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커리어를 하나의 도형이라고 가정해보죠. 과거의 부모님 세대는 점의 시대였습니다. 한 직장에서 한 우물만 파면 그 점이 굵어지면서 성공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그 점이 아무리 굵어도 세상이라는 도화지가 바뀌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 다음 유행했던 게 바로 T자형 인재입니다. 보시다시피 수직선 하나, 전문성에 수평선 하나를 얹은 모양이죠. 하지만 2026년 현재 이 T자형 모델조차 위태롭습니다. 왜냐고요? 수직 기둥이 딱 하나뿐이라 그 기술이 AI에 의해 부러지는 순간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안정적이고 강력한 구조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모델은 M자형, 멀티 스페셜리스트, 일명 빈 모양 인재입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아주 맛있는 삼겹살집 사장님이라고 칩시다. 고기 굽는 기술
이건 기본입니다. 스페셜티죠. SNS 마케팅과 데이터 분석. 고기만 잘 굽는 집은 동네 맛집으로 끝나지만 인스타 알고리즘을 타면 전국구 맛집이 됩니다. 공간 기획과 브랜딩, 손님이 매장에 들어와서 느끼는 오감을 설계하는 능력입니다. 자, 보세요. 고기 굽는 기술이 AI 로봇에 의해 대체된다고 해도 이 사장님은 망할까요? 아니요.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공간을 기획하고 마케팅하는 능력이 기둥으로 버티고 있기 때문에 로봇을 도입해서 오히려 수익을 극대화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의 톱니바퀴 원리입니다. 서로 다른 전문성이라는 톱니들이 맞물릴 때 여러분이라는 엔진은 비로소 거대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시각화를 해볼까요? 여러분은 스위스 아미나이프, 맥가이버 칼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칼날이 다 무디면 그건 그냥 쓰레기죠. 주 칼날, 메인 블레이드는 면도날처럼 날카로워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일 전공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가위, 와인 오프너, 드라이버 같은 부전공들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캠핑장에 갔을 때 고기만 잘 써는 비싼 칼을 가져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고기도 썰고 병도 따고 텐트 줄도 고칠 수 있는 다기능 칼을 가져가시겠습니까? 시장은 지금 다기능 칼을 원합니다. 여러분의 메인 칼날 옆에 어떤 보조도구를 장착하고 계신가요? 혹시 10년째 메인 칼날만 갈다가 칼 자체가 닳아 없어지고 있지는 않나요? 자, 이제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회사가 여러분에게 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어라 라고 말할 때 그게 정말 여러분의 창창한 미래를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나요? 냉정하게 말해봅시다. 회사는 여러분이 호환성 없는 부품이 되길 원합니다. 한 가지 툴, 우리 회사만의 프로세스에 완벽하게 최적화된 스페셜리스트. 그렇게 두면 회사는 좋죠. 여러분은 그 일을 누구보다 잘하지만 동시에 그 회사를 나가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니까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자산 특수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특정 조직에만 종속될수록 여러분의 협상력은 낮아지고 회사의 통제력은 강해집니다. 여러분이 전문가라는 칭찬에 취해 있을 때 사실은 거대한 기계의 맞춤형 볼트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그럼 제너럴리스트는 안전할까요?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조직에서 이것저것 다 할 줄 아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순간 여러분은 모든 부서의 땜질용 인력이 됩니다. 기획도 좀 하고 디자인도 좀 만지고 엑셀도 좀 돌리니까 여기저기 불려다니죠. 정작 본인의 핵심 커리어는 쌓이지 않는데 말이죠. 회사는 이런 사람을 멀티플레이어라고 치켜 세우지만 연봉 협상 테이블에서는 그래서 당신의 확실한 무기가 무엇이냐며 후려칩니다. 비판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제너럴리스트는 사실 가성비 좋은 잡부의 다른 이름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넓은 역량이 회사의 구멍을 메우는 데 쓰이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가치를 높이는 데 쓰이고 있는지 지금 당장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커리어 하이제킹 전략을 제안합니다. 회사가 나를 이용하기 전에 내가 회사의 리소스를 이용해 내 M자형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스페셜티는 회사 밖에서도 통하는 기술로 설정하십시오. 우리 회사만 쓰는 사내 프로그램 마스터가 되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제너럴한 역량은 의사결정권자의 시야를 훔치는 데 사용하십시오. 단순히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경영진이 어떤 지표를 보고 판단하는지 그 로직을 배우는 제너럴리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위기의식을 가지세요. 지금 여러분의 책상 위에 놓인 업무 중 5년 뒤 시장에서 돈을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게 몇 %나 됩니까? 만약 20% 미만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전문가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서서히 고립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스페셜리스트와 제너럴리스트라는 낡은 프레임을 깨고 2026년형 생존 모델인 M자형 인재에 대해 깊게 파헤쳐봤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박아드릴게요. 첫째, 한 우물만 파는 전문가, 스페셜리스트는 고립된 부품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둘째, 넓기만 한 제너럴리스트는 회사의 가성비 좋은 잡부로 전락하기 십상입니다. 결국 여러분의 생존은 나만의 뾰족한 메인 칼날 옆에 어떤 보조 장비들을 결합해 나만의 툴킷을 만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력 기술서에 성실함이나 다양한 업무 경험 같은 추상적인 단어는 지우십시오. 대신 나는 A라는 전문성으로 B라는 문제를 해결해 조직의 C라는 수익을 가져다주는 사람이다 라는 한 문장을 새기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숙제가 아닌 성장을 위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현재 커리어를 도형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모양인가요?
한 우물만 깊게 파느라 밖을 못 보는 I자형입니까? 이것저것 다 하지만 깊이가 부족한 일자형입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가 말한 여러 기둥을 세워가는 M자형으로 진화 중이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대부분은 아직 I자형이나 일자형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내가 어떤 모양인지 인지하는 순간이 바로 성장의 시작이니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상태와 앞으로 추가하고 싶은 두 번째 기둥은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예를 들어 저는 7년차 디자이너인데 이제 데이터 분석이라는 두 번째 기둥을 세워보려 합니다. 혹은 마케터인데 파이썬을 배워서 자동화를 구축하고 싶습니다. 같은 구체적인 계획도 좋습니다. 혼자 고민하면 막막하지만 이곳에 모인 수만 명의 프로페셔널과 함께 고민하면 답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커리어가 회사의 부품이 아닌 시장의 주인이 되는 그날까지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연봉 앞자리를 바꿀 작은 균열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날카로운 경제 인사이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싶은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